자, 오늘 이 염색체 유전자를 쌤이 끝내줄 테니까 한번 봐볼래? 자, 여기 염색체 구조가 있어. 염색체 구조. 자, 그림으로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해줄게. 전체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유전자. 그래서 보면, 자,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걔네들이 어디에 있느냐?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이거 이제 염색체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염색체야. 염색체. 자, 우선 항상 문제를 풀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이걸 동원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는 나중에 개수를 계산해야 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이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 개수가 되는 거죠.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봐봐. 두 개 붙어 있잖아. 자, 특별히 이 절반을 뭐라고 하더라? 얘들아, 이 절반을 뭐라 그래? 이 절반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반을 염색 분체라고 해요. 절반을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얘가 염색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거를 세포주기 S기 때 바뀝니다.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 정도 되면 S기 때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였거든. 다시 이거 동원체 몇 개야? 하나야. 자, 이거 동원체 몇 개야? 하나지. 그래서 얘는 동원체가 각각 하나여서 염색체 수는 똑같습니다.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야. 근데 염색 분체가 얘는 하나고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가 있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DNA 양이 두 배가 된 거야. 염색체 수는 동일한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개수 다 계산할 건데, 자, 왜 이름이 염색체냐? 준범아 염색해봤냐? 진짜? 왜인데? 착실한. 현석이 염색해봤냐? 아, 염색해본 사람. 승현이 해봤냐? 태훈이도 안 해봤어? 민영아. 진짜? 그럼 여기 다 안 해봤어. 준호 안 해봤잖아. 여기 너무. 미용실 가서 염색하잖아.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 투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꼭 염색약을 넣어야 보이는 물체다라고 해서 이름이 염색체가 된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우리가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지.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봤더니 이게 봐봐. 이게 실처럼 꼬여 있어. 그래서 이 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실을 뭐라고 그래? 염색? 사라고 하죠. 실사자 써가지고. 그래서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염색체가 풀려지면 염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사를 딱 하나씩 풀어봤더니 여기 봐. 이 구조. 얘들아,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염색체나 염색사의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 타이드 아니야. 뉴클레오 뭐라 그래? 솜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있는 뉴클레오 솜은 잘 봐봐. 이 동그라미 보이잖아. 이 동그라미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인데 얘가 몇 개냐면 히스톤 단백질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DNA가 감아요. 이 두 가지 세트를 우리는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실이거든. 굉장히 긴 실인데 우리가 집에 실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어? 실이? 그냥 막 대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감아져 있잖아. 근데 그렇게 감는 이유는 뭐냐? 준우야? 꼬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의 목적은 엉김을 방지를 하는 거지.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엉김을 방지하는 거야. 엉기지 않기 위해서 자, 만약에 이 히스톤 단백질이 없으면 DNA가 다 꼬여 보이거든. 그래서 이 세트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히스톤 단백질은 버릴 거야. 여기서 빼고 이중나선 구조에 이제 DNA가 나오지. 자, DNA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 얘들아, DNA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하나씩 있는 거. 1대
1대 1. 한 개 한 개 한 개씩 있는 걸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자, 저 뉴클레오타이드를 선생님 봐봐. 요 그림에서 보면 요런 거 있죠.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저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색체, 염색사, 뉴클레오솜, DNA, 뉴클레오타이드. 다른 말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를 헥산이라고 하죠. 헥산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를 헥산이라고 해요. 이거를 또 다른 단어로 DNA를 헥산의 하나의 종류지. 그러니까 DNA가 있고 RNA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자. 이제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전자. 우리가 앞에서 방어작용 배웠잖아. 아까 문제 풀 때도 뭘 배웠냐면 혈액형 배운 거 기억나? 걔야. 그러니까 혈액형은 유전자야. 야, 선생님이 B형이거든. 선생님 B형인데 B5야. 그러면 그 B라고 하는 게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얘를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유전자가 어느 정도 해당되냐면 20에서 30개의 뉴클레오 타이드를 의미하는 거야. 20에서 약 30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뉴클레오타이드는 유전자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혈액형 유전자를 결정을 하는 거야. 뭐 B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 DNA는 모두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말이야. 왜? 유전자인 부분이 있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배울지는 모르겠어. 유전자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이거를 엑손이라는 말을 써. 엑손. 엑손. 자, 그 다음에 유전자가 아닌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다. 인트론. 적어놓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DNA는 엑손과 인트론, 엑손과 인트론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DNA가 아닌 부위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떨 것 같아? 좋은 거야. 왜? 만약에 DNA가 손상을 당했다고 치자. 그 확률적으로 아닌 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여기가 손상당하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존경한 거야. 그러니까 다 그게 엑기스가 아니라 유전자인 부분과 유전자가 아닌 부위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세포마다 모든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죠.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4번 해봐, 4번. 밑에다가 4번. 자, 유전체라고 해봅시다. 유전체. 자, 4번에 유전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유전체. 자, 유전체는 뭐냐면 이 전체라는 뜻이 뭐야? 전체가? 토탈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자, 유전체 뜻,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하잖아. 유전자, 유전체, 염색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외우기 좋게 유전체는 뭐냐면 진짜 전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유전자 전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체, 그러니까 한 마리,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포의 모든 유전자를 다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유전자, 한 개체.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유전체에 히스톤 단백질이 포함돼, 안 돼? 유전체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유전자는 DNA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이 없지. 이런 걸 질문한다고, 너희들한테. 자, 유전체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알겠지? 히스톤 단백질은 어디에 있어? 뉴클레오솜이나 염색사나 염색체에만 존재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염색체가 뭔지. 자, 평소에, 심지어 염색체가 평소에는 없지. 왜냐하면 너희들 아까 그림 봤을 때. 기억 안 나겠지만. 자, 무슨 세포야? 얘가 기억세포야. 기억세포 항상 그림이 이래. 이게 기억세포야. 아까 우리 방어작업에 있었던 이 기억세포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다가 뭔가 그리는 순간 뭐가 되냐?
형질세포가 된다. 아까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막 소포체, 골지체 그리면. 그럼 이 기억세포에서 자 여기 염색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뭐가 있어 대신에? 핵이 존재하지. 그 핵 안에 뭐가 있더라? 염색? 사가 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평소에는 염색사가 풀어져 있어. 그럼 분열할 때만 뭐 하는 거야? 응축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에서 이제 설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죠. 분열기 때만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뭐 동원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포 분열 시에 세포가 분열할 때 왜 응축할까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풀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양분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 왜? 꼬이거나 뭐 할 수 있어? 손상을 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1번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상실될 수가 있어서 이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반띵이 가능하죠. 2분의 1씩 반띵이 가능한 겁니다. 쟤는. 정확하게 반띵이 가능합니다. 반띵. 정확하게 반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띵. 이렇게. 정확하게 반띵이 가능하다. 자, 뭐 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S기를 거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S기를 거치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가볼까?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배우지 않은 내용이 조금 있어서 확인만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염색체, 이거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염색사라고 해도 되고, 이건 DNA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배우지 않은 용어가 나왔네. 이가 염색체는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가 염색체는 요거 하나가 더 있는 거를 요 두 개를 합쳐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외우면 좋아.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세포주기 S기에 뭐 하는 거라고? 복제하는 거야. 응축이 아니라 복제하는 거지. 틀렸지? 자, 디그 핵산의 기본 단위는 DNA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 가보자. 이제 중요한 거. 이 단원의 핵심. 자, 무슨 염색체래? 자, 이거 보면 상동염색체라고 되어 있어. 상동염색체. 이렇게. 자, 뭐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들었는데 상동염색체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상자가 무슨 상자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상자라고 하냐? 소로상이라고 해요. 소로상 한자어잖아. 소로 어떤 염색체? 동일한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써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이렇게 표시한다. 2에는 46이고 자 44 더하기 XXXY 이렇게 됩니다. 이 반은 특이하게 여학생이 없어. 왜 특이하냐면 다른 반에 가잖아. 그러면 다 또 여학생이야. 어느 반에 가면 다 남학생이고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요거죠. n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한테 우리가 받았어? 우리의 절반은? 아버지한테. 하나는 누구 거?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하나, 아빠 하나가 서로 동일한 염색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봐. 태훈아, 잘 봐라. 하나가 XX고 Y인데 자, 원래 X염색체는 원래 커요. 그러니까 X가 있고 또 X가 있으면 상동이 되는 건데 여기에 뭘 쓰면 돼? 이렇게 썼지. 이게 Y염색체야. 그래서 X하고 Y는 혹시 상동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맞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야 돼?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얘도 그냥 뭐야? 그냥 아이씨 상동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정의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이거야.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 주면 그냥 상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의지. 자, 이 X는 누구 거냐면 무조건 엄마가 준 거죠. 이거는
아빠가 준 겁니다. 엄빠.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라서. 이거 정해진 거야. 우리 남자들은 다 정해진 거야,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는 누구 거야? 엄마 거야. 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 엄마 때문이야.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 진짜. X염색체가 더 지능에 영향을 미친대. 엄마 마음 아파한다. 민용아, 얘기하지 말자, 우리.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알았지? 아, 진짜. 진짜. 여기 X에 지능과 관련돼. 현서가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얘기해도 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또 다른 염색체에도 좀 지능과 관련된 게 있긴 한데, 특별히, 그래서 아들 머리는 엄마를 더 닮았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조금 있긴 해요. 약간 근거도 좀 있고. 여기서. 근데 얘는 상동 염색체가 맞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사람은 몇 쌍을 가지고 있어? 상동 염색체가? 23쌍을 가지고 있는 거지.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자, 이가 염색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상동. 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대립유전자라고 하죠. 자, 왠지 대립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어때? 뭔가 반대가 될 것 같고 얘네 둘이 싸울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야. 자, 선생님 앞에 방어작용을 우리가 했잖아. 방어작용. 자, 방어작용을 했을 때 기억나니? 거기서 우리가 혈액형을 했단 말이야. 자, 선생님은 정확하게 무슨 형이냐면 B형이야. B5형이야. 왜 B5형이냐면 선생님 아빠가 O형이셨거든. 그럼 선생님 아빠가 O형이면 엄마가 B. 근데 유전자가 몇 개 필요해? 준우야?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B가 있고 O가 있는 거야. B를 받았고 O를 받았어. 이걸 유전자라고 하죠. 몇 개씩 있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누구한테 하나? 누구한테 하나? 똑같아. 앞에서처럼 부계와 목에 하나씩을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봐라. 뭐를 결정을 해? 같은 형질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선생님이 만약에 가정을 할게. 선생님이 혈액형 유전자가 12번에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12번에 있으면 승현아 너는 몇 번에 있을 것 같아? 무조건 12번에 있어야 돼. 왜? 모든 인간은 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어디 위치해야 돼? 같은 위치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번호, 같은 위치. 이게 대립 유전자의 정의지. 모든 대립 유전자는 같은 라인에 와야 되거든.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이잖아. S기를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노란 걸로 해볼게. 봐봐. 이거 대립이니? 준범아, 이거 대립이니? 네? 물음표야 아니면 느낌표야? 이거 대립관계니? 대립 유전자니? 어떤 것 같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잘 봐. 같은 위치에 있는 건 맞았지만 뭐가 안 돼? 하나는 아빠 거, 하나 그렇지. 아빠 엄마 게 잘못. 이게 하나가 아빠 거고 하나가 엄마 거잖아. 그럼 얘는 대립관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립 유전자가 아니야. 이것도 안 돼. 그럼 누가 돼? 자, 붉은색 봐봐. 준우야, 피곤하지만 요거 혹시 대립이니? 요 두 개 관계가? 괜찮아. 혹시 이거하고 이거 대립이니? 괜찮아. 자, 요거 대립이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 붉은색 관계들은 다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노란 거는 대립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또 너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라지디하고 라지디인데 왜 선생님 대립이죠? 괜찮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혈액형으로 해볼까? A형인 대립이 될 수 있어. 왜? 엄마도 A를 주고 아빠도 A를 주면. 아빠도 B를 주고 엄마도 B를 주고 그렇지. 이런 경우는 다 같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다를 수도 있지. 뭐 AB형이라든지 아니면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이러면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같고 다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씩?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근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 우리 그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라고. 됐죠?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굉장히 중요해.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염색체 종류가 있죠? 상염색체가 있고 정염색체가 있는 거. 자, 우리는 몇 쌍의 상염색체가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쓰면 2에는 44 더하기. 자, 요거를 남녀가 공통으로 갖는 거.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 자, X하고 Y에 또 얘기를 해볼까, 얘들아? X, Y에는 대립이 있어, 없어? 상동은 맞다고 했잖아. 대립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야. 자, 이게 Y잖아. 자, 대립 유전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 지금 없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는 있나요? 아니,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기 남자밖에 없네. 남자들은 X에 존재하는 유전자와 Y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 여자들은 X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가 2개씩 있어. 똑같은 게 2개씩 있어. 근데 우리는 X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Y는 전혀 다른 게 있어. Y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여자한테 1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Y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남자인 경우야. 남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뭐지?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다르잖아. 뭐 생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Y에 존재하는 거고 X에 존재하는 거는 여자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닌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 그냥 일반적으로 상염색체 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유전자가 다 X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Y 때문에 남자가 된 거야. X가 2개 있어서 여자는 게 아니라 Y가 존재하면 그래서 봐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 물론 애자긴 하지. 그치 이게 정상은 이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데 이건 남자 여자야? 남자야. 남자인데 애자야. 왜? Y가 있어서. 자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 여자야. 이것도 여자고. 자 이런 사람 있어. X가 하나 있는 사람이 있거든. 터너 증후군이라 이것도 여자야. 그러니까 Y가 존재하면 다 남자고 Y가 있으면 남자고 Y가 없으면 다 여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지. 그러니까 X가 2개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그냥 겉으로 보면 여자처럼 보여. 약간 보이시해 보여. 그 다음 체형이 살짝 여자야. 근데 또 남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남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자, 뭐 요거 자 밑으로 가볼까 이제 두 번째 개념을 핵형과 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형과 핵상 너무 중요하지. 자, 이게 지금 자 오늘 이 단원에서 핵심되는 요소가 4가지가 있거든. 그 4가지를 다 배우는 거야. 상동염색체가 있고 뭐가 있어? 대립유전자 배웠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핵형이 있고 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굉장히 중요해. 자, 첫 번째 핵형은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색체의 모양, 크기,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핵형이라고 해요. 자, 봐봐. 염색체 개수 있지? 뭐 동원체가 보이진 않지만 개수 있고 그다음 모양도 있지? 그다음 크기도 있죠? 이거를 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핵형 분석을 할 거야. 조금 이따.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할 거야. 이런 것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핵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교실, 준호야, 여기에는 너랑 나랑 핵형이 같아 달라? 너 배웠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여기 이 교실에는 핵형이 몇 종류가 있어? 한 종류밖에 없어. 우리는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나 개수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여학생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여기 여자가 있잖아. 그럼 핵형의 종류가 몇 개가 돼? 2종류가 되는 거야. 왜? 여학생은 X하고 X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Y가 있어가지고 핵형이 달라져 버려. 모양이 달라져 버리잖아. 만약에 너희들하고 선생님하고 핵형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애자가 돼야 돼. 병신이야. 큰일 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하고 크기가 개수가 조금이라도 다르잖아. 조금이라도 다르면 심각한 유전병이 생겨버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있지. 핵형이 같을 조건은 뭐니? 종이 같고 뭐 같아요? 성별까지 같으면 핵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상 사람의 핵형은 두 개야. 남자의 핵형과 여자의 핵형으로. 됐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보여. 핵형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자, 간단하지? 이게 핵형입니다. 자, 바로 이제 해볼까? 여기 핵형이야. 아니, 조금 이따 하자. 핵상부터 하자. 핵상은 염색체의 무슨 상태를? 조합 상태. 그러니까 세트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간단해 얘들아. EN이냐 N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왜 EN이야? 두 개씩 있어서.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세포라고 해요? 이거를 체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N이야. 우리는 자식한테 절반만 주잖아. 이걸 무슨 세포라고 하니? 이거를 생식세포라고 하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자고 난자가 N이야. 절반밖에 주진 않아. 나머지는 다 체세포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뭐냐. 핵상은 얘들아, 자, 수나 모양이나 그 다음에 어때?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아, 모양 크기가 뒤에 얘는 몇 개 다 필요 없어. 자, 감자 있잖아. 감자를 영어로 포테이토, 그치? 감자, 감튀의 감자. 얘들아, 감자는 우리하고 핵쌍이 같니? 핵쌍이 같다고. 왜? 감자도 EN이고 사람도 EN이라서. 자, 핵형은 달라요, 당연히. 종이 다르면 다 핵형은 달라. 근데 감자가 EN이면 우리도 EN이라서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핵상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핵상은 N이냐. 그래서 다른 말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뭐라 그래? 야, 짝이 존재하니? 짝이 있니라고 물어보잖아. 자, 첫 번째 그림 봐보자. 자, 여기 짝이 있어? 짝 없어? 봐봐. 있어. 요 두 개 짝이지? 요 두 개 짝이지? 자, 요거하고 요거 짝이지? 요거 두 개 짝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 몇 개야, 총? 8개잖아. 근데 여기다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 정보가 하나 더 있죠. 이거 암컷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게 없잖아. X와 Y가 없잖아. 모든 동물은 X와 Y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 똑같이 생겼잖아. 암컷이야. 자, 오른쪽은 똑같죠. 얘는 8이죠. 자, 얘도 암컷입니다. 근데 단지 복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서 봐봐. 요거 N이야, EN이야? EN이야? 요것도 뭐야? EN이야. 그래서 EN을 너희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 이걸 보는 거는가?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EN이야. 잘 봐. N이야, EN이야? N이야.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두 개라고 하지 마. 이거 하나야. 하나야. 그래서 N도 두 가지야. 이것도 N이고 이것도 N이야. EN, EN, N, N. 됐지? 상동이 있으면 EN이야. 하나밖에 없으면 N. 이렇게. 자, 요거는 N은 4라고 쓰면 되죠. 짝이 없잖아. 짝 될 게 없어. 짝 없고 짝 없고 짝 없고.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몰라. 응, 몰라. 여긴 몰라, 진짜. 여기는 몰라. 얘들아, X를 만약에 선생님 가정을 할게. 가정. 여기를 X라고 치자. 이거 남자 거야, 여자 거야? 몰라. 왜? 남자도 X를 가질 수 있잖아. X하고 Y가 있는데 이게 남자 X 가질 수 있잖아. 여자는 100% X지? 준우야? 이렇게 해도 X고 이렇게 해도 X잖아. 근데 남자는 X와 Y를 가질 수 있어서 X 갔기 때문에 이건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몰라요. 수컷이냐 암컷. 근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물음에 따라서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의 이제 핵심적인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자, 핵심적인 거는 거의 다 했는데, 자, 사람의 염색체 쪽으로 가볼까? 5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뭐 이미 다 설명한 거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는 성염색체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지, 이게 X야. 자, 얘가 Y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성염색체,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이거 상동염색체가 맞냐?
맞아요. 여기 대림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낼 거야. 이게 핵심이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한 짝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있죠. 이거 3번. 별표 쳐야 돼.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속아줄 거라 아마 너희들이. 이런 거야. 물음을 뭐라고 해요? 사람의 유전자는 23쌍이야. 이게 개 헛소리지. 자, 사람의 유전자가 23쌍이다. 헛소리야. 염색체가 23쌍이야. 그럼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 25,000개라고. 알겠지? 사람의 유전자는 25,000개야. 근데 이렇게 나올 거야. 사람의 유전자는 몇 쌍? 23쌍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틀린 거야. 많이 틀린 거야. 헛소리 하는 거야, 저거. 사람의 염색체, 얘들아, 23쌍, 46개. 유전자는 25,000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유전자. 야, 우리 사람의 유전자, 너희들이 아는 유전자가 있니? 선생님은 좀, 자, 지금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머리부터 해볼까? 머리카락 유전자야. 곱슬머리가, 야, 현석아, 너 파마 있냐? 아니잖아, 그렇지. 너는 약간 곱슬이잖아. 맞지? 저거 유전이야. 저거 우성이야. 그 다음 곱슬. 야, 준호 너도 곱슬이야. 너도 곱슬이야. 승현이 너도 살짝 곱슬이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아니야. 너도 반곱슬이야. 준범이 너는 직모 같아. 오리지널 직모 같아. 그러니까 열성인 거지. 그러니까 곱슬머리가 우성이고 직모. 이게 유전이야. 이게 25,000분의 1이라고 하나야. 지능, IQ. 그 중에 또 하나야. 쌍꺼풀 있지? 이것도 유전이야. 쌍꺼풀 있는 게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야.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야. 지금 쌤 얘기한 게 유전자라고. 그럼 만약에 사람의 유전자는 23쌍이면 얘기할 게 너무 적어. 몇 개 얘기하면 다 끝나버려. 그 다음에 혐알기 알지?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 뭘 솔직히 얘기해. 애자야, 혀애자.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혀 안 말리는 게, 근데 혀가 말려서 좋은 점이 뭐냐? 없어. 솔직히 말하면 혀 안 말려도 불편한 거 없고, 이거 발견한 사람도 대단해. 그 다음 귀 있잖아, 귀. 선생님 귀 보여? 선생님처럼 귀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부착형이라고 해. 이거 열성이야. 야, 준범아, 너 우성이다. 승현이도 우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귀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 태원이는 너 열성 같은데? 열성이야. 너는 부착형이야. 승현이 봐봐. 승현이 너는 약간 귓불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이제 우성이지. 그러니까 부착형이 있고 불령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령이 왜 불령이 됐을까? 준범아?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어렸을 때? 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불령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손가락도 있어. 안 떨어지지. 왜 무식한 척해? 안 떨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진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오른손하고 왼손이 달라. 선생님 병신 같아. 선생님 이상해. 진짜로. 이것도 유전이 있어. 그러니까 유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마 우성인 거야. 이게 꺾이는 게 우성이고 안 꺾이는 게 열성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있지. 그러니까 피부색이 유전이야. 얘들아, 몸무게 유전이야. 처음 들어보지? 몸무게 유전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먹으면 쩌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찌양 같은 거 봐봐. 뭐 하루에 진짜 뭐 5끼인가 먹는데 살이 안 찌잖아.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뭐 살이 안 찌는, 그러니까 대사량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그렇게 살이 안 찌는 타입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유전이야, 유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같은 양을 먹어도 그냥 바로 막 뭐 살찌는 타입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전자 수가 몇 개? 25,000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꼭 기억을 하고. 자, 문제 풀어봐야 되나? 여기 대림 유전자는 항상 같은 위치에 와야 된다는 거. 귓불 모양, 털색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의 결정. 얘들아, 우리 성은 누가 결정하신 거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는 어차피 XX라서 난자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러니까 정자의 종류가 두 개야. X를 가진 것과 Y를 가진 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만날 확률이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그래서 너희들 네이버에 쳐봐. 준우야, 네이버에 남녀의 성비 치면 누가 더 많은 줄 알아?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여자가 더 많아. 왜 그럴까? 남자의 수명이 짧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짧은지 모르지. 알걸? 남자애들은 그냥 킥보드 있잖아. 킥보드 막 세 명이서 타다가 부딪혀서 죽고 막 그래. 그 애들이 점점 좀 줄는 거야. 여자애들이 막 세 명씩 킥보드 타고 막 돌아다니냐? 물론 남자들도 잘 안 그러죠.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좀 무모해. 그래서 가끔씩 남자애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다람쥐형처럼 생태계에서 그거 있잖아. 히드라형처럼 사망률이 좀 일정한 편이 있어. 여자들은 초반에 잘 안 죽는. 이제 여자들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얼마 전에도 여학생이 괜히 길 가다가 막 칼에 맞아 죽었잖아. 그거 뉴스 봤지? 그거 흔한 건 아닌데 남자도 죽이면 안 되니까 어쨌든. 미친놈들 너무 많아 요즘.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어쨌든 지금 남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죽었겠죠. 러시아 남자들, 우크라이나, 그 남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선생님 알기로는 진짜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 전사자만 해서. 그러니까 전체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데 남자들은 좀 일찍 숫자가 좀 이제 주는 경향이 있지. 자, 어쨌든 이런 경향이 있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문제 풀 때 누구 거야? 엄마가 주신 거야. Y는 무조건 아빠 거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고. 자, 밑에 마지막으로 핵형무성 한번 봐볼래? 여기 있잖아. 정확하게 1번에서 22번까지 딱 보면 그 기준이 있지, 기준. 분류 기준이 뭐냐면 1번은 가장 어때? 커요. 그치.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얘들아? 크면 유전자가 많니? 맞아. 왜? 얘들아, 염색체가 크면 염색사가 많은 거고 염색사가 많으면 DNA도 많은 거니까 유전자도 봐봐. 몇 배 차이가 나. 얼추 봐도 뭐 한 6배, 7배는 차이 나잖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자, 봐봐. 다시. 여자가 남자보다 DNA 양이 많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여자는 크기가 큰 X가 2개 있지만 남자는 크기가 작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핵형이 다르고 유전자 수도 다릅니다. 여자가 유전자, 곧 DNA 양이 더 많아. DNA 양이 많다. 자, 그래서 크기순이다.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크기순으로. 선생님 기억에 재원공과 일부 학교에서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그냥 찢어가지고 순서 매기기 그거 나온다. 수행평가로. 잘 하면 돼, 그냥. 눈 크게 뜨고, 모양 잘 하면서. 약간 찌질해. 이런 거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핵형무성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동물의 A는 2에는 6이고 B는 모른대요. 자, 이 그림을 봐봐. 염색체 수 총 몇 개야? 6개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6개인데. 자, 이거는 짝이니 짝 없니? 선생님 이미 답을 썼죠. 2n이라고 썼잖아. 짝 있어, 짝 없어? 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짝이고 얘가 짝인데 갑자기 얘가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이유인즉슨 뭔데? 성염색체 남자라서. 그러면 기억에다가 X라고 쓰면 됩니다. 또 어떤 애들은 그렇게 물어보더라. 선생님이 크면 다 X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자, 오른쪽은 짝이 하나도 없죠. N은 4야. 얘들아, N은 4면 2N은 몇 개니? 8개지. 8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이 돼야 돼. B가.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됐지? 옳은 걸 찾으시오. 자, 기억은 X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가 맞고.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은 상동이 존재하지 않죠. 왜요? N이잖아. 상동은 2N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 자, 디귿 A와 B의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N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A는 N은 3이고 B는 N은 몇 개야? 4지. 그래서 염색체 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는 걸로 1번. 자, 그 밑으로 가볼까요? 자, 없네요. 자, 핵형의 특징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 여기 핵형의 특징. 한번 해볼래? 자, 여기서 이 5개 그림을 첫 번째, 핵상을 표시하고, 염색체 수도 표시하고, 성별과, 자, 종을 다 구분을 한번 해볼래? 다 한번 해봐. 첫 번째, 핵형의 특징 1번을 전부 다 한번 구분해서 해봐. 전부 다 구분해서. 종도 구분해 줘봐. 누가 같은 종인지. 가나다라마가 총 종이 몇 개냐면 2개가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봐. 라는 누구 종이냐, 승인아? 라는? 그렇지. 성별까지 해줬어? 다 한 것 같아? 성별? 아니야, 다 못한 것 같은데. 종은 구분했고, 왜 성별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가의 성별을 왜 구분을 못했어? 자, 여기 봐볼래, 얘들아? 자, 선생님 하나씩 해볼게. 우선 핵상부터 해보자. 이거 몇 개냐? n이죠? 자, 2n이죠? n이죠? 자, n입니다. 자, 2n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을 찾읍시다. 자, 여기서 얘는 정확하게 암컷이죠. 왜냐하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x고 얘가 y죠. 무슨 컷이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종을 선생님이 구분해 볼게. 같은 종은 누가 같은 종이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종입니다. 자, 찾으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맞지? 나머지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동이 존재하면 같은 종. 그 다음에 얘하고 가하고 다가 같은 종이야. 근데 선생님이 왜 성을 구분하라고 하냐면 이 조그만한 게 y니까 얘도 뭐가 돼요? y가 돼서 얘도 무슨 컷이야? 수컷. 근데 여기가 끝난 게 아니지. 왜? 얘가 같은 종이야. 근데 서로 연결해봐. 하나씩 연결해봐.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거.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써야 이게 문제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수컷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원래 가 그림 하나만 있으면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 누구 때문에 확인한 거야? 다. 근데 다는 몰라. 물론 문제에서 가와 다는 같은 개체다라고 하면 얘도 수컷이 되겠지. 같은 개체라는 얘기는 같은 몸뚱아리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자, 그대로 특징 2를 방금처럼 한 것처럼 계산해봐. 특징 2. 자,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래? 준우 다 했어? 민효가 할만해? 종을 구분해야지. 같은 종 한번 연결해보고. 태우미도. 얘는 6.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림 비슷한 거. 비슷한 게 아니라 그림. 같은 종을 연결해봐.
아니지. 틀렸지.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연결할 게 없잖아. 이거 같은 게 없고, 같은 게 없고. 요거는 색깔이 다르고. 이해돼?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이 그림은 좀 더 훨씬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짝 없죠? 짝 없죠? 짝 없죠? 이렇게 되지? 자, 첫 번째 거 이거 암컷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잖아. 자, 근데 여기 이제 드디어 얘가 X고 얘가 Y죠. 짝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무슨 컷? 수컷이죠. 자, 같은 종을 연결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요령 생기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누가 같은 종이야? 자, 가하고 라만 같은 종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은 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를 같이 한번 봐봅시다. 수컷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얘가 Y라서 얘가 Y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무슨 컷이야? 수컷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를 딱 봤더니 얘가 Y죠. 왜? 요게 X였네. 같은 종인데 짝이 안 맞잖아, 서로. 두 개를 연결하면. 그래서 얘가 수컷입니다. 나만 몰라요. 왜냐면 나는 X를 가지고 있는 N이라서 X를 가진 N은 수컷도 가능하고 암컷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가 꽤 이제 많거든. 자, 지금 기말고사는 애들아, 어차피 이쪽이 다 킬러 파트야. 킬러. 선생님 말하는 킬러는 원래는 옛날 같으면 여기는 다 준킬러였거든. 근데 진짜 킬러가 다 빠져버렸어. 이제 생명과학에서 책이 빠지면서 그나마 여기가 이제 킬러가 되면서, 그러니까 왜 킬러가 되냐면 너희들을 킬러처럼 괴롭힐 수 있는 문제들이야.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조금 이따 테스트 보기 전에 선생님이 과제 이행도를 물어볼 테니까 너희들 그 테스트에 이제 과제 이행도를 다 써야 돼. 엄마한테 문자 간다. 알았지? 엄마한테 문자 가니까. 자, 숙제부터 얘기해 줄게. 숙제는 20페이지 거기 봐봐. 기본 문제만 풀어와. 기본 문제만 21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만 풀어오면 돼. 여기 있지, 여기 8번까지만. 여기까지만 푸세요. 그 뒤에 거 풀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어려울까봐, 왜냐면 여기가 어려울까봐 연습하고 좀 풀자고. 이런 문제를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어. 풀어오면 이제 박수 쳐줄 건데, 이런 거 아직 이거 여기까지 풀기에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숙제가 하나 더 있어. 자, 103페이지부터 거기 혈액형 안 푼 사람 다시 풀어라. 자, 103에서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자, 112까지 풀어오세요. 112. 자, 112까지. 103에서, 이거 지난주 숙제하고 겹칩니다. 103에서 112까지 풀어오세요. 112페이지가 정확하게 112. 여기까지입니다. 11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요 문제까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눈 크게 뜨고. 핵형, 핵상, 그 다음에 종. 9번에서 문제 풀면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자, 이 단어는 다 끝났어. 단어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